자,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 센수학 63페이지 446번과 44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앞 시간에 풀었던 문제처럼 446번도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럼 쌤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항상 문장에서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이 있는데 문장은 자 서술어 부분은 주어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는 부등식에서는 주어 부분이 바로 좌변에 해당하고 좌변 왼쪽에 있는 변, 서술어 부분이 우변에 해당해서 이 좌변과 우변 중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부등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한다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한 자루의 X1인 연필 12자루의 가격은 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부는 우리말에서 은, 는, 이, 가로 이렇게 끝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어가 되는 주격, 주어인 자격을 주는,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 조사는 뭐냐면 도울 조자야. 도와주는 어떤 품사라고 이야기해서 주격조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딱 봤을 때 은는 이가가 딱 붙으면은 그게 바로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은이 붙었지, 은. 그래서 가격은이라고 이야기해서 얘가 주어이면서 좌변이야. 그러면 한 자루의 X1인 연필 12자루의 가격은 자, 의자가 붙었으니까 의자는 쌤이 뭐라고 했냐? 항상 의자는 수학에서 곱셈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12자루의 가격은 12 곱하기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가격은 12,000원이 바로 서술어 부분입니다. 12,000원을 넘는다라고 했지. 넘는다. 넘는다라는 말은 12,000원보다 어떻다는 이야기야?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크다. 근데 여기는 등호를 썼는데 이 등호를 쓰면은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야. 크거나 같다. 또는 나자는 또는이야. 크다 또는 같다인데 크다 또는 같다. 근데 크다라고 이야기했지 크다 또는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게 됩니다. 요 등호를 붙여서 틀린 게 돼. 자, 전교생 350명 중에서 남학생이 X명일 때 여학생은 자, 은자가 붙었어요. 은자. 그럼 바로 얘가 주어야, 주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야. 350명 중에서 남학생이 X명일 때 여학생은 350에다가 남학생을 뺀 350 마이너스 X가 바로 여학생 숫자가 되겠지, 그지? 180명보다 많다. 180보다 많다. 많다라는 말은 바로 크다란 이야기예요. 180보다 크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옳게 나타낸 것. 자, 그 다음에 한 개에 2,000원인 배 X개와 1,500원인 사과 2개의 총 가격은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가 주어인데 총자라는 덧셈하라는 이야기예요. 덧셈하라. 총은 덧셈.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덧셈하는데 2,000원인 배 X개의 가격은 2,000 곱하기 X라고 표현하면 되고 1,500원인 사과 2개의 가격은 1,500이 아니라 1,500 곱하기 2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3,000이라고 적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서 다른 건 다 맞아. 근데 이 부분이 틀려서 얘는 틀린 답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미만이라는 말은 이렇게 작다라고 해석하면 돼. 작다. 자, 그 다음에 4번. 밑변의 길이가 8cm, 높이가 xcm인 삼각형의 넓이는, 자, 얘가 주어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라고 이렇게 구하지.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x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x는 얘하고 얘 약분되면은 요것도 약분해서 4가 되지. 그래서 4x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맞아. 28 이상이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이 서술어 부분인 28보다 크거나 같다. 예, 맞는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좀 이걸 보기 위해서 쌤이 이야기해야 될 게 있는데, 농도 문제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 우리 1학년 1학기 때 사실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외우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헷갈려. 그래서 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자, 외워야 될 게 농도하고 소금의 양, 이 두 개를 외워야 돼요. 농도는 단위가 퍼센트고 소금의 양은 거의 대부분 단위가 그램이야. 킬로그램도 잘 없어. 그램이야. 근데 농도에서 이 퍼센트는 0, 짝대기 0이지. 얘는 100을 이렇게 그냥 표현하거든. 100을. 왜 100을 표현했냐면 100을 곱해줬다라는 의미야. 그런데 농도가 뭐라고? 농도는 다른 말로 하면 진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진하기. 얼마나 진하냐. 그러면은 농도는 전체의 양 중에서 전체 양분의 바로 소금의 양, 이렇게 분수를 만들면 돼요. 전체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바로 농도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전체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소금과 물을 합한 게 바로 전체 양이 되고, 그 중에서 소금의 양이 얼마냐, 이게 바로 진하기를 나타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 바로 농도고, 얘는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아, 진하기는 전체 양 중에서 소금의 양이 많이 차지하면 더 진할 거고, 소금의 양이 적으면 덜 진하겠구나.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했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고, 소금의 양은 외우기 정말 간단하다. 자, 농도하고 개념 외워야 될 게 소금의 양이 두 개가 외워야 될 개념인데, 소금, 물은 안 외워도 돼. 왜? 문제에서 안 나오거든. 그러면 농도하고 소금 중에서 농도는 곱하기 100을 했잖아. 그러면 소금은 나누기 100을 한다라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농도는 곱하기 100을 했으면 소금은 나누기 100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나머지를 여기 분자에 써야 되는데, 자, 개념이 뭐냐면 농도하고, 그 다음에 소금하고, 소금물하고, 그 다음에 100하고, 이렇게 4개의 개념이 있어. 총 4개의 개념이 있는데, 지금 소금하고 100은 썼지. 그럼 남은 게 2개 남았잖아. 뭐가 남았냐면, 농도하고 바로 소금물이 남았지. 그래서 이 분자에는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보세요. 쌤이 위에다 한번 써볼게. 다시. 자, 농도 퍼센트는 바로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잖아. 그런데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소금은 놔두고 이 소금물을 좌변으로 넘겨주는 거야. 분모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니? 분자가 되지. 그래서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서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된 거야.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그 다음에 곱하기는 얘는 분자야. 분모가 아니면 다 분자야. 그럼 이 분자가 넘어가면 뭐가 되지? 분모가 되지. 그래서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인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간단한 게, 소금은 100으로 나눠주고 농도는 100을 곱해준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로 가서, 농도가 X%인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자, 소금의 양. 주격조사가 붙었으니까 얘가 바로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주어가 좌변이라고 해서 6g보다 작다, 적다. 양이니까 적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하지. 자, 그러면은 소금의 양이 6g보다 적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얘는 수학에서는 작다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소금의 양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몇 분의? 바로 100분의. 자, 농도 곱하기, 농도가 X잖아. 농도 곱하기 소금물 300. 이렇게 쓰면 얘가 누구보다 6보다 작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얘하고 얘를 약분하면은 얘는 얼마가 되니? 바로 3x가, 자, 이 3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부등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왜? 우리 이 뒷단원에 가면은 또 1차 부등식에 활용해서 농도와 소금물 문제들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447번을 한번 보면, 자, 이제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는데, 정확하게 푸는 건 아니야. 왜? 부등식의 해는 값이 한두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다. 원래는 굉장히 많아. 그런데 여기서는 부등식의 해가 어떤 거냐? 자, 부등식의 해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x가 3 이하의 자연수일 때, x가 3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x는 누가 될 수 있냐면, x는 3 이하의 자연수 누가 있니? 1, 2, 3. 요거 3개밖에 안 돼. 그러면은 x는 이거, 1, 2, 3. 3개일 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거든.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이제 막 이렇게 이항을 하고 양변에 뭘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데, 부등식의 해라는 게 내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준다 그랬지. 자, x가 1, 2, 3인데 이 중에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그러면은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자, 보세요. x1이 부등식의 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 x가 1일 때 x자리에 1을 대입해 주면 4 곱하기 1, 자, 1을 대입한 거야. 1 빼기 1, 그리고 2 곱하기, 자, x자리에 1을 대입한 거야. 더하기 3. 이거 계산해 볼게. 이거 계산하면 4 곱하기 1은 4고, 4 빼기 1은 3이잖아. 그리고 2 곱하기 1은 2지, 2 더하기 3은 5지. 자, 그런데 지금 좌변이 우변보다 어떠니? 실제로는 얘가 작잖아. 근데 부등호의 방향은 지금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고 돼 있지. 그러면 x에 1을 넣었을 때 이 부등식은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지. 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해. 성립한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얘는 거짓이니까 x가 1이 되면은 이 부등식이 거짓이 되니까 x가 1은, x1이 값은 이 부등식을 해결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얘는 부등식의 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x에 2를 한번 넣어볼게. x가 2일 때는, 자, x자리에 2를 넣으면은 4 곱하기 2 빼기 1, 2 곱하기 x자리에 2를 넣으면 2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요거 그냥 바로 계산해 볼게요. 요거 4 곱하기 2는 8이지. 8에다가 1을 빼면 7이지. 자, 얘는 2 곱하기 2는 4고 4에다 3을 더하면 7이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7은 7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커도 되고 좌변이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때는 큰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거라서 성립하지. 부등식이 성립한다. 언제? x가 2일 때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바로 x2라는 값은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다. 자, x가 3일 때 얘도 부등식의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4 곱하기 x자리에 3을 대입해 보고, 자, 빼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x자리에 3을 대입해 주면 더하기 3. 좌변이 4 곱하기 3은 12고 빼기 1 했으니까 좌변이 11이고, 좌변이 11이에요. 우변은 2 곱하기 3하면 6이지. 6에다 3 더하면 9지. 그래서 자,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는 크다 해서 만족하지. 크다 해서 말이 된다는 이야기야. 성립한다는 이야기야. 참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x3이라는 값은 이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을 때 x가 3 이하의 자연수 1대니까 요거 3개만 생각하고, 이 중에서 해는 2와 3, 2 또는 3이 바로 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쌤이 지금 이렇게 푼 거는 x의 값이 요거 3개 중에서만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x를 직접 대입해서 풀어본 건데, x를 이렇게 3개 중에서 골라라고 4개 중에서 골라라가 아니고 그냥 x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니 없겠니? 없다는 이야기야. 왜? x의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기 x의 값
자리에 뭘 대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문제 447번 문제는 그냥 부등식의 해의 의미는 그 어떤 값을 부등식의 x자리에 대입했을 때 넣었을 때 그때 성립하도록 하는 값이 바로 해다. 그런 의미를 그냥 표현하고 가르쳐 준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실질적으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